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 로이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스칼 시아캄의 수술 이야기와 리그에 떠오르고 있는 여러가지 루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파스칼 시아캄이 수술을 받았는데요. 부상 부위는 어깨 관절 와순이라고 하며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완쾌까지는 약 5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실전 감각 회복과 출장 후에도 컨디션 조절 등을 생각한다면 내년 1월쯤이나 되어야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이런 부분의 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스칼 시아캄이 장기적으로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팀의 대체 플랜이 필요한데요. 기존 시아캄의 역할은 주전 파워포워드로서 스몰 라인업에서는 센터 포지션도 받습니다. 이번 시즌 많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20점 넘게 평균적으로 올려줬던 안정적인 득점원이고요. 특히 트랜지션 상황에서 빠르게 공격 돌파를 이끌어갔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당분간 팀에 합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크리스 부시에이가 주전, 유타 와타나베가 파워포워드 백업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신인 드래프트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리스 부시에이는 본인도 부상에서 회복 중인 단계이며 유타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NBA 정규 시즌을 풀로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파스칼 시아캄의 공백을 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거나 시아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부시에이와 와타나베가 수비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줘야 되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공격에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긴 시간 코트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랩터스로서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캐나다 올림픽 대표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강의 캐나다 팀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자말 머레이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NBA 선수이거나 NBA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토론토 랩터스에서는 크리스 부시에이는 부상 후 재활에 집중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캔 버치 같은 경우에 대표팀에 합류를 했고 닉 널스 감독이 캐나다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습니다. 앤서니 베넷 역시 대표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2013년 1픽이죠. 제 예상으로서는 코리 조셉, 니켈 알렉산더, 위긴스, 드와이트 파웰, 켈리 올리닉 이렇게가 주전 라인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 RJ 베럭과 딜런 브룩스가 식스맨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캐나다 올림픽 대표팀이 역대 최강의 전력이고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선수단 전원을 NBA 선수로 꾸릴 수 있는 유일한 팀이라고 보이지만 농구의 국제화로 인해서 타 국가들 역시 국가대표팀 전력이 전반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일단 돈치치가 있는 슬로베니아, 여러 명의 NBA 선수를 보유한 터키,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있는 리투아니아 등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제 선수들의 이제 안전과 건강 상태 등은 좀 이번에 시국이니만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전력 보강 루머 그 첫 번째는 라션 홈즈입니다. 지난 시즌 센터가 없어서 랩터스가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센터 보강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그 첫 번째 타겟으로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활약을 했던 라션 홈즈를 영입할 것이라는 루머입니다. 현재 랩터스의 센터인 캔 버치와 라션 홈즈 스탯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스탯이 사실 라션 홈즈가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캔 버치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이제 3점 슛을 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겠죠. 일단 선수의 클래스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두 선수의 클래스 차이와는 별개로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값입니다. 홈즈는 현재 상한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연 20밀리언 이상의 계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캔 버치는 이에 반해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연 10밀리언 정도에 무난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통정리 역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이슈입니다. 전통적으로 랩터스는 센터에게 큰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성기를 달리는 센터가 올 경우 이제 랩터스에서 역할을 배분해주는 것이 좀 한 가지 숙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같은 값이면 무조건 홈즈이지만 이제 같은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캔 버치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두 가지 작은 요소가 있었다면 이제 캔 버치가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로열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캔 버치가 상대적으로 라션 홈즈보다 클래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백업인 길레스피에 많은 출전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즌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례적으로 팀의 변화가 필요함을 데미안 릴라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팀 역시 릴라드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테리 스토츠 감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테리 스토츠 감독이 사임한 것은 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큰 변화는 릴맥 듀오도 해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한 가지 고려되는 점은 현재 CJ 맥컬럼의 가치가 포틀랜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팀들이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CJ 맥컬럼의 트레이드 가치가 낮다면 오히려 데미안 릴라드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데미안 릴라드의 충성도와 팀에 가진 상징성을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 랩터스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따라서 여러 팀들이 지금 데미안 릴라드 영입에 나설 생각이라고 하며 가장 큰 변수는 뉴욕 닉스입니다. 올 시즌 오랜만에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했고 이제 지역 라이벌인 브루클린 네츠가 선전을 하면서 적극적인 무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닉스가 맥컬럼이 됐든 릴라드가 됐든 적극적으로 바이어의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랩터스 입장에서 두 선수가 트레이드 매물로 나온다면 한번 달려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캔바 워커 이야기입니다. 지난 샬럿 시절에서 NBA 서드팀까지 올랐는데 보스턴으로 이적하고서는 그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쭉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3옵션의 위치인데요. 데니 에인지 단장이 또 지난 시즌 캔바 트레이드를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워커가 나중에 소식을 알게 되고 팀에 실망을 했고 이적하고 싶어 한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데니 에인지는 좀 FA로 선수들을 데려오고 뒤끝이 항상 좋지가 못하네요. 애석하게도 현재 캔바 워커의 트레이드 가치는 거의 최저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첫 번째로 기량이 많이 떨어졌고 두 번째로 연 37밀리언 정도의 거대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은 캔바 워커 트레이드는 픽을 받고가 아니라 오히려 픽을 보스턴 측에서 내주면서 트레이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팀은 이제 캔바 워커 트레이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랩터스 입장에서 캔바 워커를 데려오고 싶다면 프레드 밴블리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지역 라이벌이기 때문에 서로 트레이드가 꺼려지는 점도 있고 굳이 센터도 아닌 가드를 데려와야 되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선수들의 트레이드 루머나 시세 같은 것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파이널이 끝나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요. 두 번째로는 NBA 드래프트, 그 로터리 픽 추첨식이 끝나야 분위기가 좀 잡힙니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